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월 25일,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또 열흘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죠. 아마 그 안에 대책이 발표될 거고, 그 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발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그 트위터에다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저도 이거 좀 예측을 좀 못했었는데 이게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죠. 이재명 정부 1월 25일 휴일 기습 대책 발표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기습적이죠. 왜냐면 그 직접적으로 뭐 국토부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올렸습니다. 물론 살짝 뭐 연기가 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핵폭탄급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정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자, 충격 이렇게 썼어요. 양도세 중과 시장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매물 잠금 현상. 이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번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매물 잠김은 일어나는데 다른 변수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썸네일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게 좀 난지 댓글 달아주시면 썸네일을 둘 중에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만들다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려고 제가 이렇게 두 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뭐냐면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입니다. 그러면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예 종료를 재강조했다. 대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보도들이 엄청 나옵니다. 뭐 KBS 뭐 연합뉴스 할 거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와 투기용은 구분하겠다. 투자 투기라고 했지 투기라고는 안 했어요.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정부 중요한 말이죠. 이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 중요한 말이에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는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을 리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이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재연장 기대는 오산. 이 말을 어디에 썼냐? X, 트위터라고 그러죠. X에다가 올렸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고통과 정황 많겠지만 피하지 않을 것. 이거 중요한 말이죠.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냐. 맞는 말이죠.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가고 있고 라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올렸습니다. 되게 의미가 깊은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국토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부 내에도 수박들이 많고 국회의원도 수박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집값에 대해서 연착륙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들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 여러 뭐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LH 뭐 추진본부 만들고 뭐 만들면 뭐 합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이 명확하게. 설마 이 부분까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상황인데요. 이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죠. 공무원분들보다는 뭐 늘공 어공이 있는데 절대 어공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양도세 중과 주요 내용 2026년 5월 10일부터 부활입니다. 부활된다라고 대통령이 박아버렸으니 사실 실무진도 어렵죠. 사실 저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개인적으로는 안 하길 바랍니다. 안 하고 약간 조정해서. 왜냐하면 3주택자들은 75% 다른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뭐 다 더하면 80%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팔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중간은 하되 팔 수 있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이 남아야 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양도세 중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매물 장미 현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셔버렸으니 일단 가는 배죠. 뭐 걷어들이기도 좀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이유인데요.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큽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요번 1년 사이에 많이 정리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주택수 계산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설마 양도세에 유예될 줄 알고 했다가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자,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올린 글인데요. 이게 12시간 전이에요. 그리고 1월 21일 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어요. 이미 신호를 줬고, 자,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워딩을. 정밀 분석이라는데 말의 모든 뜻이 있잖아요,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했다면 오산입니다. 아, 이거 완전히 시장 예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매물 잠김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 것인지 지속성을 가지고 4년 있으면 대통령도 바뀌잖아요. 그걸 기대하기는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좀 되게 충격일 것 같아요. 빨리 팔던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정밀 분석이니까 말씀드리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익이 너무 많으면 다 버틴다는 얘기예요. 못 버티게 하겠다 얘기예요. 그럼 이거 갖고 못 버틸까? 4, 5년 가는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보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저도 사실 아시겠지만 가끔 뭐 전문가 회의 들어가서 제안들을 하고 여러 경로에서 제안들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뜨문뜨문 뭐 발표하는 거 보면 뭐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뭐 뜬금없이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외교나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부동산을 돌아볼 때 혹시 저희 방송을 본지 몰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돈 잘 벌면 뭐하냐. 집에서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애들을 돌봐야죠. 애들이 뭐예요? 국민 주거복지입니다. 안정. 그걸 해야 되는데 뭐 부동산의 고가 어떤 분위기가 뭐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M2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거 도를 넘어섰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서울은요. 자,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5천 찍었잖아요. 왜? 주가 조작부터 물적 분할부터 해가지고 기득권들 재벌들이 서민들 돈 가지고 반사기죠. 합법적인 사기를 펼쳐진 게 주식시장이었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면 피하지 말아야겠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주식시장 상법 개정하면서 가듯이 뭐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이제 들어가면 주식시장 6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제가 항상 하던 얘기죠. 수술해야 된다. 전세 대출도 수술해야 돼요.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원래는 잔금을 쳐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판 것은 매매한 것은 유예를 해주겠다. 그 뒤는 안 해주겠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논의를 하겠대요. 그러면 다주택자분들 사실 지금 마음이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보 땡땡 뭐 강의 가가지고 좀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양도세 중과 쉽게 하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뭐 대빵이라 할까요? 대통령이 그냥 의지를 굳혀버렸으니 제가 그분들한테 좀 예측을 잘 못해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뒤가 중요해요. 뒤가 볼까요? 자, 맛보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대통령의 의지는 뭐예요? 연착륙과 맛보기를 얘기했었고 그러더니 계속 몇 달을 했는데 반년을 했는데 차관 뽑아놨더니 말 잘못해가지고 잘리고 또 잘리고 1차관 2차관 다 바뀌고 국토부 장관 보니까 전체를 리딩하는 컨트롤 타워의 능력이 약간 헷갈리게 보이고 추진본부 만든다, LH 개혁위원회 만든다. 개혁위원회 만들어서 몇 달 동안 뭐 대안이 나온 게 없잖아요. 얘기하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문제점을 체크해야지 열 몇 명 안 돼가지고 무슨 대책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답답했을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처럼 대통령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결론 때 양도세 중과 위에 없다 딱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경에 변화가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때 많은 수박들이 정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에도 부동산 기득권 수박들이 많아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바빴잖아요. 주식시장 살리라, 외교하라, 관세 정책하라.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똑바로 안 하잖아요. 국토부가. 그죠? 버벅버벅대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뒤돌아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한번 돌아보신 것 같아요. 돌아보시더니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여러 번 트위터를 올립니다.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중과 위에 없다 던지고 나서 여러 가지 말 다 던졌잖아요.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또 얘기 딱 던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말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할 거다.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가만 나와라 분양가. 대통령이 이 얘기만 한마디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면 시장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다주택자나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도 정책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를 생각하면 이제 집값은 더 이상 이 펌핑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양도세 중과 재연장 생각은 오산이다. 이거 그냥 지내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의지는 뭘 나타낸 거예요? 앞으로 이어가는 거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급 확대인데 여러분들 보도에 많이 안 나왔지만 서리풀 지역이에요. 이게 서리풀 지역. 보시면 이 12월 2일 날 이게 발표했는데 여러분 뭐 기억도 안 나죠?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국토부가 쉽게 말해서. 그러나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필 지구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이 뭐예요? 쭉 그냥 쓰고 이 핵심이 요거예요. 지구 지정 전에는 사업제한제 시와 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서 발표부터 이제부터 벌써 하는 거예요. 12월 2일부터 12월 2일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서리풀 지구 이거 2만 세대입니다. 2만 세대. 이거 분양가 제가 볼 때 현재 시대 반값 수준 나올 수 있어요. 50% 60% 분양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남에 대한 이슈는 많이 다운될 거예요. 3기 신도시도 계속 하고 그죠? 또 후보지 또 발표입니다. 여기 보면 15.8개월 그러면 1년 반이잖아요. 후보지 발표하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뒤에 뭐 어느 정도 다 협의 보상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계획이 뭐냐? 여기 보시면 11월 20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대요. 하고 쭉 가가지고 LH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러고서 내년 1월 올해 1월이에요.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개정안이 돼버렸어요. 됐으니까 이제 작업이 좀 빨라요. 빨라서 31년도에 입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만 합니다. 자, 그래서 향후 부동산 대책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게 보유세 어간의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간의 의미. 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죠. 비용이 들어갈 게 뭐예요, 여러분?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이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용역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후에 살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세무사분들도 다 알고 있고 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뭐 세금 정책상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유세가 어느 정도 평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의 한 2배는 아니더라도 한 1.8배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고, 그 다주택자분들이 혹시 계시면 자산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충 옛날처럼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주택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서울은 물론 특수성이나 희소성이 있지만 나머지까지 지금 풍선 효과가 있으려고 막 애를 쓰고 친시장 언론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가라앉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지방선거에 보유세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게 높아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판단되잖아요. 일시적 이주택자 처분기한이 지금 3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손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특공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장특공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주택자거나 다주택자, 무주택자 분들도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제가 볼 땐 시장의 이 신호 하나가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간들의 의미가 있잖아요.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그리고 정상화를 만들겠다는 표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은 비슷합니다. 1월달 지금 1700개. 그리고 강남 4구 거래량은 여전히 거래량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있죠. 내리고 있고 여기 강동구가 이제 저번 달에 12월에 좀 올랐습니다. 다시 요건 한 요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마용성도 거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다 가라앉았죠. 마용성이 더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장에 매물 잠김의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뒤이어 나오는 제 생각에 설 전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국토부를 조금 불편하게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고죠. 열심히 하면 뭐예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게 대책이 나와야죠. 국민들은 대책이 뭐가 나오면 부동산이 다 안정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분양가 저렴하게 하면 기존 시장 가라앉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를 진짜 바라고 이런 대책이 저는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이 아니라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